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품격 커피 토크 살롱 브이메랑 토크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번 회차 브이메랑 토크쇼 호스트를 맡은 챔프스페이스 커피로스터스의 대표 강민서 바리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저 멀리 바다 냄새 나는 그러한 사나이를 제가 오늘 모시게 되어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반갑고 영광입니다. 바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월드 컵 테이서스 챔피언 문헌관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멀리 잘 오셨습니다. 아, 네. 지금 오는 길이 좀 멀긴 했는데 그래도 막상 또 얼굴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좋습니다. 자리 좀 앉으시죠. 네. 먼 길 오셨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음료를 바로 한번 만들어 봐 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오늘은 제가 커피 칵테일을 오, 준비해 드렸습니다. 네. 평상시에 또 음주도 좋아하시고, 아, 굉장히 술도 좋아하죠. 좋아하시고, 와인도 좋아하시고, 그렇죠. 오늘은 제가 우리 프리마 이글원을 가지고 만들어 드리는 커피 칵테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진짜 기대도 되나요? 네, 그럼요. 오. 자, 이렇게 하고 오늘 문챔을 위한 음료는 칵테일 기법 중에 쉐이킹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크리미한 질감, 굉장히 버블 같은 질감이 되게 좋고 기본적으로 스윗 앤 사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요 브라질 럼 중에 하나인 카차샤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드리는 럼, 그 칵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혹시 음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얘는 위쪽에는 일부러 리밍을 좀 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냥 잔채로 드시면 됩니다. 네. 컵노트 좀 꺼내 보시죠. 일단 제가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커피가 들어갔다. 근데 에티오피아 커피가 들어간 것 같아요. 베리 계열의 특징이 꽤 명확하게 나는데 보통 이제 커피 칵테일 하면 흔히 생각하는 게 커피가 주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커피가 일단 중심을 굉장히 단단하게 잘 잡아주고 있고 베리나 여러 가지 핵과류들의 특징이 아주 선명하게 느껴지는데 립에 묻어있는 설탕이 약간 식감을 더해주는 기분이라서 되게 기분 좋게 마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 아까 크림이랑 버블을 얘기하셨는데 그 버블이 그 입안에 처음에 들어올 때 감촉이 되게 좋아서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정말 일반적으로 커피 칵테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도 진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가 아닐까. 여러분 이거 절대 연출된 상황 아니고요. 사실 진짜 와 에티오피아가 들어갔다는 거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맛있다. 저희 메인 블렌드 중에 하나인 이제 에티오피아 워시드랑 내추럴 이렇게 두 가지로 섞여져 있는 블렌드를 사용을 했고 네. 그 여기 안에서 약간 시트러스 계열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텐데 걔는 백향과청을 이용해서 조금 넣고 럼이 중간에 좀 단단하게 단맛을 좀 잡아줄 수 있게끔 했고 중간중간 MSG 같은 설탕을 좀 넣었습니다. 네. 설탕을 그래서 맛있는 것 넣어서 같아요. 네, 당산비를 좀 맞춘 그런 칵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네. 아니, 난 20대인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커피 하신 지 엄청 오래되셨다고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2013년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연차로 치면 이제 12년 차? 야, 12년 차 바리스타. 네.
야, 그럼 20살만 쳐도 벌써 30대가 넘었네.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근데 저를 20대로 보시는 경우가 잘 없는데. 아니에요. 내 눈에는 되게 초딩처럼 보여요. 농담이고. 제 본 모습을 안 해서 그런 건가? 아니 근데 진짜 오래되셨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커피를 좀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이제 알바로 시작을 했었고, 알바를 한 거는 이제 20살 때였었어요. 20살 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서비스업 자체에 되게 매력을 좀 느껴서 그때 되게 즐겁게 일을 했던 기억이 되게 긍정적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서 휴학을 하고 커피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 반대를 하셨거든요. 근데 반대를 무릅쓰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지금까지 쭉 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왜 반대하셨어요? 아무래도 이게 커피업 자체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인정받는 직업군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쵸, 한 10년 전에는 그랬죠. 그렇죠. 이 직업이 전문성이 있는지조차도 인지를 못하시고 계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서 실제로 평생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옛날에 저랑 비슷해요. 저도 한 12년부터 커피 시작했으니까 네. 그때는 정말 그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야, 무슨 다방 같은 데서 일을 하냐. 그죠? 네. 네. 저보고 다방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초기에는 네. 세상에. 근데 이제 어엿한 네. 진짜 세계 1등 바리스타가 이렇게 됐는데 근데 원래 컵테이스터스 이전에는 라떼아트를 제가 엄청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진짜 미쳐 있었죠, 거의. 막 대회도 나가고 네. 입상도 하셨었나요? 입상은 아쉽게도 못했어요. 입상은 못했고 네. 연습량이 부족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라떼를 하시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컵테이스터스로 넘어오시게 된 거예요? 일단 라떼를 제가 2014년도, 15년도에 KLAC를 도전을 했었어요. 라떼아트 네, 대회. 라떼아트 이제 코리아 라떼아트 챔피언십을 도전했었는데 그 당시에 도전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도전을 하는데 본선에 올라가서 이제 라떼아트 그림을 그리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느끼게 된 거죠.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건가? 이게 내 재능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기 시작하면서 재능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노력에 대한 고민이 아닌 재능에 대한 고민. 네. 이 일 자체가 진짜로 제가 재능을 갖고 잘할 수 있는 일인가를 고민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커피 안에서 다른 분야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찾아보기 시작한 게 그때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런 국대 선발전이면 이제 대회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대회 분야가 되게 많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컵테이스터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훅 간 느낌? 네, 이런 느낌이 좀 그렇죠. 있거든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계기는 2014년 말쯤에 당시에 다니고 있던 학원 강사분들이 그 당시에 Q그레이더라고 하죠.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오셨어요. 그러고 커핑이라는 분야가 있다. 이 분야는 커피를 맛을 보고 센서리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분야인데 되게 매력적인 분야다 하면서 저에게 그 커핑을 알려주셨어요. 그러고 이제 커피의 맛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즐겁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커핑과 관련된 대회는 없나? 라고 찾아보기 시작하다가 그 대회를 알게 된 거죠. 뭔가 막연하게 커핑을 내가 지금 하니까 생각보다 재밌네? 근데 커핑 대회는 없나 하고 봤더니 네. 그게 컵테이스터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라떼아트도 그렇고 많은 대회 종목들이 기물을 진짜 많이 챙겨가야 되고 그렇죠. 과정이 엄청 힘들잖아요. 엄청나죠. 근데 이제 컵테이스터스 대회는 이제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이게 처음 나가는 대회이지만 큰 부담이 없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라떼아트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뭔가 손이 떨리고 하면 그걸 노력으로 대체하는데 네. 이게 재능의 영역이다라는 걸 캐치한 순간은 뭐였어요? 라떼아트를 할 때 손이 떨리는 거는 괜찮았어요. 이거는 연습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디자인적으로 이게 또 섬세하고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디자인에서 제가 그런 부분을 다른 사람들보다 원활하게 잘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끔찍하게도 디자인에 조예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거기에는 내가 지금 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를 그렇죠. 체크를 했다. 네. 야,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을 튼 게 어떻게 보면 아주 적중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소개를 할 때 월드컵 테이스터스 챔피언. 심지어 제가 그 밀라노 현장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있었죠. 네. 야, 진짜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이력이에요. 또 옆에서 축하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때 정말 목이 쉬어라 응원을 했죠. 네, 진짜. 그때 그
기억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본다면 네. 그때 당시를 좀 상기하면 좀 어떤 느낌이 좀 드시는지. 일단은 현실적이지 않은 일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들과 경합을 해서 1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그 당시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었고, 끝나고 나서 제가 땀을 진짜 많이 흘렸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사실이 맞는 건가라는 긴장감 때문에 진짜 옷이 완전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우승하고 나서 기분은 기쁘다가 먼저가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다가 가장 먼저의 감정이었던 믿어지지 것 같아요. 않는다. 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그때 우승할 수 있었던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은 게, 우승이라는 게 막상 해보고 나니까 실력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운때가 잘 맞아야 되고 정말 모든 상황들이 잘 맞아야 우승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원래 21년도에 나가려고 했었지만 제가 대회를 안 나갔고 22년도에 나가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해에 예선에서는 제가 예선에 6컵을 맞췄었거든요. 예선에 6컵이면 다른 해의 예선이었다면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원래 네. 8컵이니까. 네네네. 네. 해당 해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높았던 것인지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평균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었고. 국내 대회 때? 아니요. 월드 대회 때? 네. 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계속 1등을 하면서 우승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운이 아닐까. 맞아요. 뭐 운이 어느 정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사실 제가 결선에 올라갔을 때는 사실 4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당시에 4명의 우리 홍콩 선수, 네. 독일 선수, 콜롬비아 선수, 그리고 우리 한국의 문원관 선수 이렇게 있었는데, 긴장을 한 것 치고는 뭐 본인은 지금 긴장했다고는 하는데 가장 빨리 끝내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가장 빨리 끝나고 그 특유의 그 도리도리 하면서 네네. 맛을 보는 그거 굉장히 빨리 하는데 몇몇 컵은 아주 확신에 차서 긴장을 한 사람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긴장을 많이 하셨었던 거예요? 사실 마지막 파이널 때는 떨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원하는 만큼의 결과는 이뤘고 트로피를 일단 가져왔잖아요. 트로피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목표였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그냥 신이 정해준다. 네, 제가 종교는 없지만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그 같이 올라갔던 선수 중에 독일 선수가 그 전해에 2등을 했던 선수였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 그 선수가 작년에 4분 8초인가 정도의 시연으로 시간을 끝냈었거든요. 그 선수보다는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급했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분 대 아니었나요? 저요? 네. 저는 2분 대? 3분 8초? 네. 제가 엄청 빨리 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서 네. 더 체감상으로는 훨씬 빨리 끝낸 걸로 기억을 했나 봐요. 네. 인터뷰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이 느꼈었던 가장 큰 변화가 챔피언이 되고 나서는 내 실력에 대해서 좀 이제는 인정받는 느낌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네. 평상시에는 인정을 많이 못 받으셨나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라떼아트도 했었고 컵테이서스도 했었지만 이게 분야 자체가 컵테이서스라는 분야도 결국에 다른 커피 하나를 빠르게 찾아낸다라는 관점 자체가 전문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 시선에. 네네. 일반인들 시선에도 그렇고 또 바리스타들 시선에서 봤을 때도 커핑과는 조금은 다른 분야이기도 하고 에스프레소의 추출, 로스팅, 브루잉과는 아예 별개의 분야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전문성이 실제로 얼만큼 있는 것일까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되게 많이 더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하기도 했었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대회 전부터 저는 이미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나 뭐 학문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공부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의심받기 싫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거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우승하고 나서. 그럼 이제는 뭐 사실 문챔에 대한 실력을 의심받는 사람은 없을 건데 누군가를 의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 아직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근데 아직도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MBC나 다른 분야를 도전했던 이유도 네. 컵테이서스 선수가 다른 분야에 도전해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컵테이서스 선수들은 이 분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센서리라는 것이 기반이 되어서 다른 분야까지 이어진다라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계속. 아니 난 몰랐어요. 월드 챔피언이면 사실은 뭐 한 분야의 정점인데, 글쎄요. 저도 이제 뭐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컵테이서스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지,
그걸 아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또 현역에 또 계시고 또 실제로 이루 봤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남다른 좀 느낌이 좀 있으신 것 같기는 하네요. 네. 그러면 본인도 사실은 이제 컵테이서스로 전향을 하고 나서 본인만의 이론을 정립을 하고 그렇죠. 그 본인만의 이론을 토대로 또 연습도 하시고 본인이 또 이제 완벽한 한 분야의 정점까지 커리어를 쫙 쌓아갔잖아요. 네네. 교육도 하세요? 교육도 최근에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교육을 사실 언제 종료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교육을 오픈한 이유가, 그러니까 교육을 이제 해야겠다 생각한 이유가, 다른 분들이 문의를 엄청 많이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안 했던 이유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교육을 할 만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라는 확신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이제 올해 다른 대회에 나가서 컵테이서스 종목을 겪으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저도 스스로 확신을 갖고 말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도 어떤 생각이었냐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주고 싶다. 네, 비용도 그냥 크게 받지 않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교육을 하는 시간을 쓰는 것 자체가 하루에 보통 3시간 정도 교육을 하면 저는 그 3시간 교육이 9시간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피곤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게 그래서- 열정적으로. 네, 그래서 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 의미로 네. 내가 너무 내 혼신의 힘을 갈아 넣다 보니까 이걸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학원은 있다. 하고는 있다. 네. 그러면 아예 초짜 우리 흔히 말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일반인 분들이 와도 컵테이서스 챔피언이 될 수 있을 만큼 알려주시나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면 기초 과정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4번의 수업 안에 모든 걸 다 얻어가긴 힘드시겠지만 결국에는 연습을 할 때는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목표랑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항상 드리고 있어서 오신다면 도움은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만약에 입문하시는 분께는 어떤 식으로 좀 가이드를 제시하면서 수업을 끌고 가세요? 가장 처음 만약에 입문을 하신다면 커피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커피들을 어떻게 분별할 건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각 커피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 커피가 생산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뭐 이 커피의 때루아가 어떻고 하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 부분과 그거와 이어진 이 커피의 실제 관능적 특징들을 함께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 말로만 들으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뭐 카페인 보통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커피를 다 알고는 있으시겠지만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말을 하면 커피 맛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교육을 좀 들으면 일반인 분들도 어느 정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커피 향을 좀 구분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나요? 맞습니다. 네. 오.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피를 마시고 나서 이 커피에서 대략 어떤 향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방금 이 음료를 먹고 나서 여기는 에티오피아가 들어간 것 같은데 라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야, 그 정도면 사실 우리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전문가 소리인데. 네, 맞아요. 아, 좋습니다. 사람들이 네. 여담이기는 합니다. 네. 한간에 떠도는 소문? 네.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문챔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3가지나 있습니다. 네, 있죠. 네.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있더라고요. 아, 있더라고요. 네. 자, 첫 번째는 물론 동의하는 바도 있고 네. 동의하지 않는 바도 있습니다. 네네. 자, 첫 번째는 키가 작다. 키가 두 번째는 까칠하다. 자, 세 번째는 부자다, 슈퍼리치다, 재산가다, 재벌이다. 네.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네. 해명하는 시간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닙니다. 키 안 작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크신 거예요. 지금 크시죠? 찰리, 불스 다 큽니다. 끝. 승백챔, 방챔 다 커요. 끝. 그렇군요. 네. 까칠하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까칠하다.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만나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만나보고 네. 만나보기 전엔 모른다. 네. 부자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부자다, 슈퍼리치다, 재벌이다, 재산가다. 다 아닙니다. 건물주다? 다 아닙니다. 세상에나. 자, 지금 먼스 커피바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데, 네. 그럼 이제 로스팅 팩토리가 따로 있고, 네. 이제 먼스 커피바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가보니까 블루리본을 2개나 영광스럽게도 받았죠. 2023년, 네. 2024년까지. 맞습니다. 이야, 사실 블루리본 어떻게 보면 그런 대중들이 좀 그래도 인정을 해줄 만한 네네. 뭐 그런 공식적인 맛집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25년도에도 혹시 블루리본 받으실 것 같으세요? 받도록 해야죠, 사실. 오. 기왕 한번 받은 거 놓치지 않고 끝까지 쭉 받아보고 싶긴 해요. 야, 그럼 혹시
만약에 블루 리본을 받는다면 네. 그게 사실 본인이 잘해서라기보다 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또 맛있게 드셔주시고 거기에 좋은 평을 남겨주셔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약을 좀 걸어보시죠. 만약에 내년에도 블루 리본을 받는다면 정말 품질이 좋은 커피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하나를 이벤트로 뿌리겠습니다. 아 이건 구체적이지 않아요. 파나마 게이샤 같은 거를 어. 네, 한 5,000원 정도에 우와! 원가에 안 되게 그냥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진짜? 네, 그렇게 준비를 한번 이야 여러분 고객에 이거- 대한 보답이니까 네. 이야 근데 사실 이게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보통 블루 리본이 오는 게 4월인가? 4월, 5월쯤 네, 그쯤 왔던 것 오죠. 같아요. 네. 그쯤 오니까 아직 기간이 좀 있지만 여러분들 이 영상 꼭 보시고 기억해 주셨다가 4월 달에 블루 리본 받는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멱살 잡으면서 내 게이샤 내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많고 많은 대회들 중에 MBC를 나가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일단 MBC 대회 자체가 예전부터 꿈이었어요, 저한테는. 아하. 네, 제가 커피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학원에 처음 들어가서 2014년에 당시에 이제 MBC 대회를 처음 보게 됐는데 그 대회 자체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무대에서 바리스타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시연을 하고 자기가 준비한 주제와 콩을 심사위원에게 제공을 하고 평가를 받는다는 과정 자체가 엄청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2022년도까지는 제가 제 거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기도 했었고 그전에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것들을 준비해서 나가는 데는 한계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거를 하면서 한 번은 언젠간 나가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침 22년도에 이제 컵테일을 졸업을 하게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대회에 도전해볼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담도 엄청 크더라고요. 다른 분야에서 어쨌든 월드에서 우승을 하고 온 사람이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담감을 좀 안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MBC를 나가더라도 월챔인데 어떤 뭔가 특별한 걸 보여주시지 않을까? 근데 저도 사실 MBC는 처음 2번째였고 그리고 뭐 GSC나 이런 다른 커피 관련 대회를 나가더라도 그 대회 나갔을 때도 월챔이니까 아 맞아. 무조건 파이널은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부담이 되면서도 저한테는 그게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게 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좋은 자극이다. 사람이 참 멋있습니다. 제가 그 문챔이랑 그래도 그 인연을 맺고 이렇게 좀 알아오면서 사람이 좀 단단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 키 먼스컵 작고 키 작고 까칠하고 부자다. 뭐랄까 거기 먼스커피의 캐릭터도 사실 호랑이잖아요. 네. 전 진짜 그대로 캐리커처 해놓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사람 눈도 되게 부리부리하고. 네.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렸냐면 분명히 나는 먼스커피의 문원관 대표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바리스타 후배님들 혹은 롤 모델로 삼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그분들에게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좀 있을까요? 대회가 다가 아닙니다. 일단 대회가 다는 아니에요. 근데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대회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대회를 우승하고 나면은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대회 우승하고 나면 엄청 많은 제안들이 들어올 거고 또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바리스타의 평균 급여 자체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보통은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대회를 우승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회 이전에 우승 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고 그리고 잊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되게 대회에서 엄청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정말 좋은 성적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잊혀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도 결국엔 대회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또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의 끝이 대회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대회를 만약에 우승하고 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대회 전부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참 울림이 있는 이야기다. 네. 저도 평상시에 좀 비슷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거든요. 대회 전부 아니다. 대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유한하니까 진짜.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네. 그거에 있어서의 어떤 세컨드 스텝이라고 해야 되나? 말씀하셨던 거 진짜 깊이 공감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 오늘 와서 이렇게 좀 토크쇼 나눠봤는데 오늘 좀 어떠세요? 일단 이게 맛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또 만나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으로 문챔은 앞으로 어떤 바리스타로 남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바리스타 업계에서 어떠한 인상을 남기고 싶은 걸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허슬한 사람, 겸손하고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되게 성공한 모델이 되고 싶어요. 근데 비즈니스적으로만 성공한 게 아니라 전문성도 함께 갖춘 비즈니스로서 성공한 모델이 되어서 혹여나 이제 저를 보고 따라오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고 왜냐면 저는 일단 금수저 아니고요 까칠하지 않고 키가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있으실까봐 일단 금수저가 아닌데 이렇게까지도 자수성가 할 수 있는 뭔가 커피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걸로 좀 그리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야, 좋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오늘 부이메랑 토크쇼를 이제 좀 끝을 내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문원관 바리스타님, 먼스커피 대표인 우리 문원관 바리스타님 모시고 진솔하고 아주 깊은 토크를 한 것 같아서 저도 뭔가 내 쪽으로 되게 더 친밀해진 것 같고 우리 문챔만의 인사이트를 좀 얻어볼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보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문챔은 금수저는 아니다. 다이아몬드 수저였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또 오해가 생기겠네. 그 궁금한 건 네. 다음 게스트가 누군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힌트를 좀 주시죠. 힌트는 일단 키가 굉장히 크십니다. 아하. 저랑 사진이 찍히시는 분인데 제가 작은 게 아니라 그분이 크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고품격 커피 토크 살롱 부이메랑 토크쇼 호스트 강민서가 하는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었다면 우리 끝까지 시청 잘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알람 부탁드리고 먼스커피 그리고 또 챔프스페이스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뭐 오늘은 사실 그냥 친구랑 그냥 술자리에서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우리 동현테크라고 하는 그냥 카페 와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그냥 둘이 그냥 오손도손 그냥 수다 떠는 느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약간 조금 긴장하긴 했었는데 오늘은 또 제가 주인으로서 손님을 또 맞이해야 됐던 입장이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DH가 미래다. 다음에도 우리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